제가 여러분에 대해 한 가지 맞춰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철학적인 사상에 대해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실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 분명 그런 것을 좋아하실 테니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종종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연구자나 철학자들도 그런 사색을 좋아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 실험을 만들어냈는데요. 사고 실험은 상대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사고 실험의 정답은 없고요. 굳이 살피자면 도덕이 무엇인지, 시간이란 무엇인지, 혹은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고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복도 필요 없고 연구실에 가거나 시험관을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뿐이죠.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신경 쓰이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의 방. 메리라고 하는 우수한 여성 신경생리학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색깔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색의 파장을 모두 암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런이 뇌에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뇌가 어떻게 그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루한 흑백의 방에서 살고 있으며 흑백으로 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여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방에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연 메리는 붉은 장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가 와 탄성을 뱉으며 감동의 목소리를 낼까요? 아니면 상상한 대로군 이라며 고개를 끄덕일까요? 다시 말하면 메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까요? 학술적인 지식과 사실로서의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프랭크 잭슨에 의해 고안된 이 사고 실험의 목적은 세상에는 물리학적 수단만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우리들의 의식에는 이런 비물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긴 한데 그렇다 해도 메리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철학적인 개념을 위해 그녀는 흑백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상상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경험 기계. 매트릭스라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실험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천재 과학자가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병사, 또는 베스트셀러 책에 사인을 하고 있는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이 탱크 속에 누워서 머리에 전극을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맞습니다. 분명 이 기계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상황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기계는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를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삶이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네오, 빨간 약을 줄까? 아니면 파란 약을 줄까?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삶은 유토피아 그 자체입니다. 행복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기계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현실이고 그저 감각을 맛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현실 세계와의 접촉이나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뇌에 심어주는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쾌락주의를 향한 좋은 반론이 됩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쾌락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나요?
뉴컴의 역설. 지금부터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저희가 아닌 물리학자 윌리엄 뉴컴입니다. 그는 조금 독특한 사고 실험을 주장했는데요. 어느 인심 좋은 예언자가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할게요. 그가 여러분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아니, 게임이라고 해도 영화 소원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예언자는 여러분 앞에 뚜껑이 열린 A 상자와 뚜껑이 닫힌 B 상자를 놓습니다. A 상자에서는 $1,000가 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분은 두 상자를 모두 가지거나 B 상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예언자가 미리 타로 카드 점을 쳐서 여러분이 B 상자만을 선택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B 상자에 $10,000,000를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상자가 놓인 것인데요. 아마 한쪽에는 큰 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B 상자 안에 이미 $10,000,000가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빈 채인지는 모르지만 예언자는 정해진 내용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B 상자를 들고 크루즈선을 타러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두 상자를 바꾸면 어떨까요? 만일 $10,000,000가 이미 B 상자에 들어갔다고 해도 갑자기 변심해서 양쪽의 상자를 택했을 경우 여러분은 $10,000,000에 더해 $1,000,000까지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예언자가 그 일까지 꿰뚫어 보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은 단 $1,00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럼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B 상자를 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만약 예언자가 사기꾼이라 원래 상자가 텅 비어 있다면? 이 실험이 역설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수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몇 번이나 계산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대로 철학자들은 이 실험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선택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 운명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원칙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여러분이 몰래 이 $1,000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무지의 장막. 정치를 주제로 한 사고 실험도 존재합니다. 철학자 존 롤스가 제창한 것은 무지의 베일이라 불리는 개념인데요.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지금부터 모인 사람들끼리 또 다른 법전을 만들기로 하고 여러분이 속하는 새로운 사회는 앞으로 이 법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인도인이 될지도 모르고 스위스의 축복받은 사업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모두 버리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이상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롤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플라톤의 동굴.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고 실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만들어낸 것은 플라톤인데요. 일생을 동굴에서 묶여있는 채로 그 자리를 뜨지도 고개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면에 있는 돌벽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등 너머에는 불이 타고 있으며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손에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불로 인해 벽에 비치는 그림자의 움직임 뿐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이름을 붙이고 그림자가 진짜 물체나 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굴에 묶여있던 사람이 갑자기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뒤를 돌아 불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고 있던 그림자의 정체를 한눈에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동굴의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갑니다. 한 개인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는 도전인데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로 향한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딥니다. 곧 그 사람의 눈은 밝은 햇빛에 감싸이고
머리 위의 하늘과 발 밑의 풀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플라톤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학습하는 현실은 동굴 속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존재의 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철학자에게 그런 상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철학자에 대해서 언급할게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철학자가 삶에 초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철학자들은 이미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다시 동굴로 돌아온 자들이죠. 하지만 동굴의 주민들은 벽을 보고 밖에서 돌아온 사람이 무엇을 알려줘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한 생각을 하려니 머리가 아프신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이야기이니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